실천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론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론을 외우는 거라 조금 힘들어 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좀 이해가 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복지의 정의입니다. 지역사회가 무엇이냐? 이거 시험에 정말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그래서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크와 버젯입니다. 자, 이 파크와 버젯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지리적 분포를 이야기합니다. 지리적 분포. 자, 지리적 분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파크와 버젯보다 우리 로스를 좀 먼저 볼게요. 로스. 로스를 보는데 로스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로스를 먼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스는 지역 사회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 사회입니다. 자, 지리적 의미는 얘기하면 뭐냐면 땅을 공유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지리를 토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지역 그냥 살았죠. 그 지역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냥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냐?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을 공유하는 집단이 바로 이제 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집에 살고 있는데 옆집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옆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옆집하고는 그냥 그 땅이죠, 땅. 우리 땅을 그냥 공유하고 있는 것뿐이다. 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울시에 있는 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능적인 지역사회. 자,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뭐냐면 이제는 공통의 목적입니다. 자, 목적을 가지고 모여버린 것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공간, 뭐 땅, 공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들이 이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고 우리도 지금 모여있는 모임도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 의미와 지리적 의미를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어때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훨씬 많다. 왜 그러냐면 그 통신, 이런 교통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로 인해서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저거 뭐냐 단톡방이라고 볼까요? 카톡 단톡방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많은지 다 보면은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이제 친구들과 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단톡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크와 버젯은 그 지리적 분포, 즉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파크와 버젯은 지리적 분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지역사회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다 합치면 사회가 된대요. 근데 모든 사회, 이 모든 이렇게 사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른다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되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파크와 버젯이다. 그래서 지리적 분포를 의미하면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학자 파크와 버젯입니다. 자, 힐러리입니다. 자, 힐러리는 지역사회 본질을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일치할 수 없는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지역사회로 보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간적 단위의 지역사회. 아까 얘기했죠.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죠.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단위의 지역사회. 마지막 심리적, 문화적 공통의 유대감이 있는 지역사회. 공간적 의미의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지역사회, 심리적, 문화적 공통의 유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가 힐러리가 얘기한 이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사회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니스가 얘기합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근데 의미 없는 게 공동사회는 지리적 의미, 이익사회는 기능적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지연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회가 공동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그 지역에서 살게 돼서 그냥 만들어진 집단이 이 지리적 지역사회였던 것처럼 공동사회가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익사회입니다. 자, 이익사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즉 뭐예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수입이든 뭐든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그 모인 것들이 이 이익사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익사회와 기능주의 지역사회가 같은 내용이고요. 공동사회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아, 이런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기능이 있어요. 기능. 사회복지사회에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어떤 기능이냐라고 하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안에는, 이 안에는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길버트와 스펙트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물론 이제 로스에 대한 내용, 힐러리, 뭐 파커 버제스, 뭐 테니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명만 물어보진 대부분 한 명만 물어보진 않아요. 예전에 한 힐러리를 좀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 다음 중 지역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이 지역사회 학자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을 좀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얘는 지역사회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의미해서 지역사회 기능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 5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 5가지 구분을 어떻게 하냐? 자, 지역사회의 기능입니다. 자, 이 지역사회 기능은 방금 이야기했던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지역사회 기능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소생분이에요. 소비, 생산, 분배, 소생분. 자, 사회와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 지역사회에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을 하고 있대요. 소생분, 사회와 사회통제, 사회통합, 이 상부상조. 이렇게 이제 5가지 분배를 하는데 소비, 생산, 분배예요.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팔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분배하는 과정. 이걸 뭐요? 경제제도죠. 경제제도입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인데 요새는 문제가 물론 이렇게 그냥 단어 물어보긴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거를 이제 사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예가 있죠. 예. 지역 주민이 생산한 채소를 마을 공동체 판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로 시험에서 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제도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제도는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판매해서 그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지역사회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제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사회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제도예요. 가족제도 최초의 사회죠. 최초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화로 가족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생활 양태들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교로 본다고 하면 어때요? 나는 우리 애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애기도 뭐 정신 차리고 봐서 그냥 봤더니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자기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뭐 했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족 제도다라고 합니다. 사회화 기능,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라든지 행동 양태 이런 것들을
답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뭘로 통제해야 돼요? 법으로 통제해야 돼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랬더니 뭐요? 법을 봤더니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드네. 아, 정치제도. 아, 정치인이 만드는구나. 정치제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자, 정치제도로 이제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정치제도에서 뭐예요? 법을 가지고 이 강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법을 통해 강제력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정치제도다. 정치인들이 뭐예요? 방금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을 강조한다. 자, 사회 통합.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한 몸, 한 뜻, 한 생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없죠. 이건 종교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국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국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교를 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써 사회 통합제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회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 통합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부상주제도, 이거는 뭐야? 사회복지죠. 사회복지제도. 그래서 서로 돕고 돕으려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지역 주민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국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경제제도. 그래서 주민이 생산한 야채를 마을 공동원에 진열하여 판매한다. 아,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생산해서 판매하는구나. 두 번째, 사회화 기능, 가족제도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사회 가치, 양동들, 사회 구성원에 전달시키는 방법이 이제 사회화 기능이다. 그래서 가족제도라는 게 처음에 만나는 사회가 가족이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태, 뭐 아니면 가치, 종교 이런 것들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 사회 통제제도, 정치제도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치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 영역에서 법으로 제한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 통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 통합, 종교제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조직들의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회 통합인데요. 자, 종교단체죠. 아까 종교제도라고 했어요. 자, 종교단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사회 통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위 어르신의 대상으로 경로단체를 개혁하고 후원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다. 자, 상부상조 기능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지역에 충분할 수 없는, 예전에는 서로 돕고 도왔잖아요. 상부상조로 돕고 도왔는데 이제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이웃이라든지 가족들이 해줬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나 아니면 정부, 국가가 그런 문제들을 해주고 있다. 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죠. 일촌매기 생계비를 지원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길버트 아스펙트가 사회복지의 기능, 지역사회죠. 지역사회 기능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더네미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형이에요. 아, 지역사회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 유형인데요. 자, 1번. 인구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냐, 적냐. 자, 인구의 구성의 특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자, 행정구역. 인구에 따라 행정구역을 또 나눠버리죠. 산업적 경제적 기반입니다. 자, 그럼 보면 인구의 크기요. 인구가 많아. 그래서 인구가 많냐, 적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대도시, 적으면 중소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도시, 소도시. 그래서 크면 대도시, 작으면 중소도시로 들어갑니다. 인구의 크기요. 두 번째, 인구 특성이요. 인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인종에 대한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볼까요?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림동 이쪽만 해서 차이나타운은 아니더라도 대림동 쪽에 중국 사람들 많이 산다고 하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신도시, 뭐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일산 신도시, 뭐 이제 용산 밑에 있는 신도시, 뭐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분당 신도시죠. 분당 신도시. 이런 것들처럼 경제적 인종에 따라 지역 사이를 구분하기도 하는 것이 인구 구성의 특성에 따른 부분입니다. 자,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른 거예요. 아까는 인구의 크기라고 했죠.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행정구역이죠. 읍면동, 시군구, 시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서울에 사람이 많죠. 서울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이렇게 해서 이런 행정구역에 구분한 거죠. 그래서 국가의 중심으로 인구 크기에 인구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하지만 무조건 인구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행정상의 필요로 인해서 시군구, 읍면동, 시도로 나눈 겁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된다. 인구 10만이 넘으면 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한 예를 들면 수원시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100만이 넘었어요. 수원시 100만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광역시가 안 됐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 그 크기로 구분은 하지만 인구 크기에 무조건 비례해서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정구역들, 자기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거지 크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경제적 기반입니다. 자, 말 그대로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경제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농촌 가면 농사를 짓고요. 어촌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산촌 가면 산을 많이 타겠죠. 자, 서울 같은 건 뭐래요?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처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들이 이 경제적 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이에요.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념, 사회계층, 직업 유형 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념, 그렇죠. 이념이라든지 직업 유형이라든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선택해서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 유형,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다. 뭐 내가 뭐 축구 선수 할 것이다. 축구 선수, 축구가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이런 것들처럼 돈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 또는 뭐예요? 축구 선수들 우승을 위해서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 기능적 의미는 공통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번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웃, 마을, 도시의 예로 들 수 있다. 지리적 의미, 그렇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죠? 공간, 땅을 공유할 뿐이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지리적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의미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더냄은 인구 크기. 그렇죠. 인구가 크냐, 작냐 해서 대도시, 소도시 얘기했죠. 경제적 기반.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이제 뭘로 기반하고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뭐예요? 농촌이냐, 어촌이냐, 산촌이냐 이 얘기했어요.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광역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행정구역이었죠. 자, 마지막 사회적 특수성 뭐요? 신도시냐, 경제적이냐, 아니면 인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랑 인종. 그래서 인종은 차이나타운, 독일인 마을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경제는 신도시들을 본다. 자, 4번 테니스는 지역사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했다. 그렇죠.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이제 구분했던 사람이 테니스입니다. 자, 5번 길버트 아스펙트는 지역사회 통합, 사회 통합 기능, 사회 통합을 한대요. 뭐였어요? 종교죠, 종교.
사회통합 종교제도입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건 종교제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현대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었다. 상부상조죠. 서로 돕고 돕는 상부상조가 사회복지로 정착된 거고요. 사회통합은 사회 종교제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5번이네요. 5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2번. 지역사회 기능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요새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원래는 머리였죠, 머리. 그래서 이제 상부상조는 사회복지 제도는 상부상조 기능은 사회복지 제도이다. 생산 분배 소비 재능은 경제 제도이다. 뭐 이제 이렇게만 내용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상부상조 기능 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을 위해 주민 1촌 몇 개를 시켜 생계비를 연계하였다. 자, 상부상조 수급자인 분 도와줘야 되겠죠?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상부상조 사회복지 제도이죠. 자, 생산, 분배, 소비 기능 경제제도예요. 지역 주민이 생산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한다. 그렇죠. 물건을 판매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경제제도가 맞습니다. 자, 3번. 사회화 기능.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뭐요? 집에 있는 집 아니면 가까운 곳에 대한 결정들이죠. 그래서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가치라든지 생활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회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인사 잘하기를 마을을 만들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 조례가 뭐예요? 지역 특성법이죠. 지역 특성법이 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지역 안에서만 그 지역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조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반하는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하였다.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대요. 법. 뭐 하려고요? 그 사회화 기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최초의 사회는 누구요? 가족이죠. 가족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조례를 만다 법을 만든 거면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자, 국회의원들을 뭐 당선돼야 국회의원이지 낙선이 되면 그때부터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치제도 사회 통제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사회통제, 지역사회 안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서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한다. 자,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죠. 자, 4번은 맞죠. 사회통제. 사회통제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사회통합, 상부상조죠. 사회통합이 상부상조가 아니죠. 사회통합은 종교제도입니다. 종교제도, 사회통합. 자,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 들어가네요. 동교단체가 지역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위단체를 채취하고 후원 물품을 나눠준다. 자, 이거는 종교에 대한 내용, 즉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자, 정답 옳지 않은 거 3번이네요. 자, 3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로스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와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맞죠?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구분하는 학자는 로스입니다. 자, 맥키버 인간의 공동생활에 영위되는 일시하는 일정한 지역 생활 공동체로 설명했다. 뭐 우리 맥키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 시험에서 이렇게 모르는 그런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맞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보통 봤을 때 틀리게 내려고 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학자들, 잘 나오던 학자들을 변경시키지 새로운 사람으로 정답을 하진 않아요. 자, 워렌이 있습니다. 지역적 적합성을 가진 주요 사회적 기능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했던 학자가
이 워렌입니다. 자, 길버트와 스펙트, 지리적 영역, 사회문화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로 구성을 했다. 자, 사회문화의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이거 뭐예요? 힐러리죠. 힐러리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죠. 공간 단위의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심리적, 문화적, 공동의 유대감. 이걸 얘기했던 사람은 힐러리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기능이었죠. 소생분, 상부상조, 사회통합, 사회 통제, 그다음에 사회화 해서 5가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4번이네요. 4번. 길버트와 스펙트. 자, 더넴은 지역사회 유형을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렇죠. 이 4가지로 구분했던 사람이 더넴이죠. 더 인구의 크기, 구성의 특성, 뭐 이제 행정구역, 경제적 기반 이런 걸로 구분했던 사람이 더넴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 자, 4번. 힐러리가 제시한 사회복지 기본 요소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이제 뭐 이 힐러리가 한 3년 연속 계속 나왔던 거긴 하지만, 자, 첫 번째, 공동 단위의 지역사회죠. 지역 주민, 마을 계층, 전통적 가치 체계,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의 유대감, 지리적 영역의 공유. 자, 정답은 2번이죠. 2번. 힐러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공간 단위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의 유대감.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모두 묶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얘기 안 했고요. 사회계층 얘기 안 했고, 전통적 가치체계 얘기 안 했죠. 자, 종교, 교육, 사회복지. 뭐 이제 이런 건 얘기 안 했어요. 역사적 유산과 공유, 거주지역, 공동생활 양식, 사회적 유사성, 공동체의식, 전통과 관심, 이런 것들은 이 힐러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 단위,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의 유대감 이렇게 있는 것이 이 힐러리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